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이번 화는 제목부터 살벌한데요. 저는 이번 챕터는 최근 2년간 공개된 챕터 중 역대급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가능한 빨리 죽어야 한다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비장한데요.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오로성의 불사 능력과 텔레포트의 원리가 명확하게 밝혀졌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니었고 그것은 바로 천혜의 계약이라는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샹크스 역시 이 계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더해 엘바프의 국왕 하랄드가 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로키가 찾아낸 전설의 악마의 열매와 살아 움직이는 무기 라그니르까지, 오늘 영상은 1169화의 상세 스토리와 함께 밝혀진 설정들이 앞으로의 원피스 세계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컬러 페이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번 표지는 무려 정장을 입은 록스 해적단입니다. 이거 오다 선생님이 작정하고 팬서비스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멤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록스, 흰수염, 빅맘, 카이도, 시키, 스튜시, 글로리오사, 우리가 아는 전설들은 다 모여있고 여기에 캡틴 존 왕직, 응보, 슈트로이젠까지 등장하고, 그런데 여기서 처음 보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말론, 간즈이, 바벨, 혀. 이들이 록스 해적단에 숨겨진 간부들일지 아니면 갓벨리 사건 때 사라진 인물들일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이들이 해적 복장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치 마피아 영화 대부 같은 느낌을 주는데, 록스 해적단이 단순한 무법자 집단이 아니라 세계 정보나 뒷세계와 모종의 사업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갓벨리 사건 이전 그들이 무언가 거대한 조직으로서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편으로 들어가 보죠. 1152화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샹크스와 스코퍼 가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반이 거프에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로저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에이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샹크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샹크스의 반응이 뭉클합니다. 선장님의 아들이라면 내 동생 같은 거잖아라며 진심으로 기뻐하죠. 이에 가반은 너와 버기가 우리의 아들인 것처럼이라고 답합니다. 이 대사 하나로 로저 해적단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증명되네요. 샹크스가 에이스의 죽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슬퍼했을지, 그리고 정상전쟁 때 왜 그렇게까지 해서 시신을 수습하려 했는지, 이 장면 하나로 모든 감정선이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훈훈한 분위기는 곧장 소름 끼치는 진실로 이어집니다.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이자 원피스 팬들을 뒤집어 놓을 설정이 등장합니다. 샹크스가 가반에게 자신의 왼팔을 보여주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랑 하랄드는 성지의 대장이라는 자와 천혜의 계약이란 걸 맺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그헤드 편에서 오로성이 마법진을 통해 소환되고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고 재생하던 그 모습들요. 그 비밀이 바로 이 계약에 있었습니다. 샹크스의 설명에 따르면 더 높은 단계의 계약을 맺어 신의 기사단이 되면 초월적인 힘과 불사의 육체, 그리고 심해를 생성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능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오로성이 보여준 검은 마법진 이동 능력은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 심해 생성 능력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힘을 얻는 대가는 끔찍합니다. 이무의 목소리가 세계 끝까지 따라다니며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무나 신의 기사단 최고위직의 명령이 떨어지면 본인의 자아와 상관없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샹크스의 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그저 천혜의 계약일 뿐이라도 놈들의 능력 사거리 안에 있으면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샹크스 본인도 세계 정부의 족쇄에 어느 정도 묶여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가 왜 오로성과 독대할 수 있었는지, 왜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는지, 어쩌면 그는 이 계약의 틈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엘바프의 아우루스트 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왕 하랄드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무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랄드는 로키와 야를에게 나는 가능한 빨리 죽어야 한다라고 절교합니다. 그동안 하랄드가 세계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로키가 명분을 얻고 왕좌에 오르길 바랐습니다. 내게 유일하게 중요한 건 엘바프의 미래다. 결국 하랄드 역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던 비운의 왕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무의 힘은 자비가 없습니다. 하랄드는 결국 자아를 잃고 이무의 꼭두각시가 되어 병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인 병사가 하랄드의 목을 찌르지만 순식간에 재생해버립니다. 에그헤드에서 루피가 아무리 때려도 부활하던 어큐리성, 세턴성과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본 샹크스는 말합니다. 생물로서의 우월함이 느껴진다. 계약을 파기시킬 방법은 없는 건가? 이 대사는 현재의 루피 일행이나 사왕 세력조차 이 불사성을 파괴할 수단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로키는 하랄드의 유언에 따라 창고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전설의 악마의 열매와 무기 라그니르를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1169화의 마지막 반전이 터집니다. 로키가 잡으려던 무기 라그니르가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로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말을 한다. 이건 과거 알라바스타 편의 개총 라수나 애니에스 로비의 코끼리건 펑크프리드처럼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인 케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엔마 같은 요도를 뛰어넘는 영혼이 깃든 무기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무기가 로키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랄드가 남긴 전설의 악마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무의 불사신 군단에 대항할 유일한 수단이 이 열매와 라그니르에 달려있을 텐데 로키는 과연 이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엘바프의 왕으로 각성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169화는 천혜의 계약이라는 설정을 통해 세계정부 최상위권 강자들의 힘의 근원을 설명했고 하랄드의 희생을 통해 로키 서사의 마지막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피스의 힘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봤습니다. 악마의 열매와 패기 그리고 과학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천혜의 계약이라는 제4위만이 규격의 힘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성 불사의 비밀이 풀렸다고 볼 수 있죠. 에그헤드 편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오로성의 말도 안 되는 능력들, 텔레포트, 무한재생, 괴수화의 비밀이 이제야 설명이 됩니다. 그건 동물계 열매의 각성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무의 계약에 의한 힘의 대회였던 것입니다. 오로성과 신의 기사단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무라는 거대한 본체로부터 힘을 렌트해서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번 화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은 샹크스가 가번에게 왼팔을 보여주며 계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없는 팔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없음이 핵심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 원피스 1화의 근해 사건이 완벽하게 재해석됩니다. 팔을 자름으로써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 샹크스는 과거 어떤 이유로든 천혜의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계약의 증표나 연결고리가 바로 왼팔에 있었던 것입니다. 1화에서 샹크스가 해왕료에게 팔을 내어준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루피를 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무와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그가 흰수염에게 했던 말, 새로운 시대에 선고하고 왔다는 말은 사실 나는 이제 이무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내 팔을 바쳐 계약을 끊고 자유의지로 이 아이에게 걸겠다라는 이무를 향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과연 루피는 이 지독한 계약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바다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합병호 휴재라고 합니다. 과연 로키가 먹게 될 전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샹크스는 이 계약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